자, 이렇게 해서 관련 기술 용어를 모두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들어가기 전에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마인드맵으로 한번 볼게요. 자, 렌더링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것은 종류와 선택, 관련 기술 용어까지를 알아봤고요. 이제 렌더링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최적화에서는 주로 여기서는 지금 옥테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널 세팅, 그리고 샘플링 세팅, 라이트 최적화, 재질 최적화, 노이즈 억제 이런 것들이 렌더링 최적화에서 해줄 일들입니다. 먼저 커널 세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뭐 사실 이제 실습에서 반복되지만 우리가 옥테인 렌더러를 사용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창에서 대부분은 다이렉트 라이팅보다는 패스트 레이싱을 쓰게 되고요. 자, 패스트 레이싱의 뭐 기본 여기 맥스 샘플 값이 16,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커널에서 샘플링 값을 조절하는데 일반적으로는 512에서 1024 정도면 되겠습니다. 512, 1024.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자, 내가 지금 좀 간략하게 좀 빨리 봐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512. 자, 이 정도 해도 괜찮고요. 자, 조금 더 품질을 높여서 보고 싶다. 1024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렌더링하는 것은 그냥 약간 프리뷰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512보다 더 한 단계 낮은 256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지금 내가 이 출력하는 영상은 고객이 조금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한다. 그럴 때는 2048 정도까지 올려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큰 값은 크게 의미가 없고 렌더링 시간이 아주 길어지게 됩니다. 바로 맥스 샘플링 값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지금 이것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옥테인을 실습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절로 익혀지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냥 커널 세팅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저런 게 있다 하더라, 이렇게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링 세팅. 자, 샘플링은 패스트 레이싱에서 한 픽셀당 얼마나 많은 레이를 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또 뭐 약간의 이론처럼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표면에 빛이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이게 샘플링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표면은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하다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 부분의 난반사를 처리할 때 이렇게 몇 개를 처리할지, 이게 샘플링이에요. 당연히 샘플링이 많을수록 더 플리커 현상이나 이런 게 줄어든다 그랬고, 하지만 퀄리티도 높아지지만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죠. 자, 한 픽셀당 얼마나 많은 레이를 쏘느냐 하는 게 샘플링에 대한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링 세팅에서 뎁스를 줄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뎁스. 자, 뎁스는 여기 여러 뎁스가 있죠. 디퓨저, 스페큘라, 그 다음에 스캐터, 여기 세 가지 뎁스가 있는데 이 뎁스는 말 그대로 그 심도,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퓨저, 자, 일반적인 조명이, 그러니까 확산이죠. 일반적인 조명이 몇 번까지 튕겨 나갈 거냐 하는 거고요. 스페큘러, 스페큘러는 투명이라 그랬죠. 옥테인에서는 투명입니다. 투명이 몇 번까지 중첩적으로 계산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스캐터 같은 경우는 헛부림인데 뭐 렌더링이라기보다는 얘는 모델링에 더 가깝죠. 얘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값
값에서 한 66 정도를 먼저 세팅을 해두고 이걸 하는 방법은 16, 16인데 그냥 6, 그냥 6. 자, 이 정도를 먼저 해놓고 렌더링을 해가면서 스페큘러 값이 좀 낮아서 투명한 유리, 겹쳐있는 투명한 유리를 표현 못하고 검게 표현된다 그러면은 이 값을 이렇게 1 올려가지고 검은 부분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면 또 1 이렇게 올리고요. 자, 만약에 처음에 6을 세팅했는데 유리가 모두 잘 표현됐어요. 그럼 한번 낮춰보기도 하는 거예요. 5로 해도 괜찮구나 그러면은 낮은 값을 쓰는 게 계산에 유리합니다.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I 클램퍼는 여기 GI 클램퍼라고 값이 있는데요. 지금 100만이라는 값이 들어있는데 이 GI 클램퍼는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그 어떤 영향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퀄리티는 좋겠지만 자, 이 값을 1 해놓고 대부분 작업을 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점점 올려서 10까지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렌더링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커스틱 블러는 여기에 커스틱 블러라는 값이 있는데요. 구설 같은 것을 렌더링 하게 되면 바닥에 그 돋보기 현상처럼 밝은 렌즈의 잔상이 생기게 되죠. 그 부분이 거칠거칠하게 되면 커스틱 블러의 값을 올려서 부드럽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최적화. 자, 렌더링은 라이트가 하나 늘어날수록 장면에 있는 그 라이트가 빛을 보내서 닿을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라이트가 하나 늘어나면 렌더링 시간이 그만큼 더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자체를 처음부터 적게 사용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리기반 렌더링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GI를 사용하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사광 계산을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래서 물리기반 렌더링이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리기반 렌더링이라기보다는 GI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이렉트 라이팅만 사용할 때는 라이트를 반사광 쪽에다가 임의로 줘서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주지만 GI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빛 계산을, 반사광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트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뭐 필수예요, 필수. 자, 그리고 라이트의 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모델링을 할 때 실세계의 사이즈에 준하게 모델링을 해야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 본체 이런 부분을 내가 컴퓨터로 표현하고 싶어 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의 크기와 가장 비싼 크기로 했을 때 렌더링도 거기에 적합하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좀 과장해서 우리가 쓰는 모니터가 보통 24인치에서 한 27인치 사이인데요. 뭐 센치로 계산하면은 한 5, 60cm 되겠죠. 근데 이것을 한 5cm로 표현한다거나 또는 뭐 5m로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뜻하지 않은 렌더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와 비슷한 크기로 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자, 조명의 크기도 실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거실등이 있다면 거실등의 크기와 비슷하게. 자, 그리고 만약에 크거나 작게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가급적이면 라이트의 크기를 큰 쪽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 편향되는 게 더 심해지면서 에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약해지고, 강도가 약해지면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면서 노이즈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이즈가 좀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곳, 빛이 안 닿는 곳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런 쪽은 부분 라이트를 설치해서 노이즈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의 샘플링을 조절해서 필요한 계산만큼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반사와 굴절을 위한 라이트는
디퓨저에서 보이기 체크를 해제해서 디퓨저에서는 안 보이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질 최적화. 자, 특히나 글로시 재질에서는 러퍼니스에 만약에 값이 0이 되게 되면 파이어플라이라는 우리 불똥이라고 하는데요. 파이어플라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화면에 1픽셀짜리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걸 파이어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글로시 재질에서는 러퍼니스에 아주 작은 값이라도 설정을 해서 강한 빛으로부터 오는 그 하이라이트에 대한 그 아티팩트, 인공적인 느낌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렌더링에서 특히 옥테인 렌더링에서 가장 노하우라고 한다 그러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큰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기 때문에 디노이저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자, 네이티브 렌더러 메모를 해놨는데 한번 보죠. 네이티브 렌더러에서는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렌더 이펙트에 디노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렌더링 설정에서 우리 아까 이펙트에서 AO나 GI를 추가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디노이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세부 설정은 샘플링은 한 6 정도 또는 6 이상. 그리고 여기 두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요. 쉐이딩 노이즈와 섀도우 노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구분했으면 하는 용어가 여기 두 가지인데요. 섀도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다른 오브젝트에 의해서 빛이 가려져서 생기는 게 그림자예요. 자, 근데 사과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사과도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생기는 것을 쉐이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쉐이딩에서도 노이즈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표면에서도 밝고 어두운 것을 표현하면서 노이즈가 생기고, 그리고 섀도우, 다른 오브젝트에 의해서 빛이 가려져서 생기는 그림자도 노이즈가 생기는데 이런 두 가지 노이즈를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피지컬 렌더러에서는 그 에러 스레졸드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스레졸드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류를 허용하는 범위. 오류를 허용하는 범위의 값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더 작은 것까지를, 예를 들면 오류가 오늘 하루 장사를 했는데, 자, 1,000원 미만은 그냥 털려도 좋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과 10,000원 이하는 털려도 좋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보면 1,000원 이하가 털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계산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값이 낮을수록 더 정확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렌더러에서도 디노이저 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특히 이제 반사나 굴절이 많은 장면에서는 피지컬 렌더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이티브 렌더러에서 디노이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옥테인 디노이저에 대해서는 개요와 사용법을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옥테인 디노이저는 사실 시장에 출시된 이게 상업용 디노이저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것들 중에서 스펙트럴 AI 디노이저라는 제품을 옥테인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학습 딥러닝 방법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이 우리가 옥테인에서 사용하는 옥테인 AI 디노이저가 되겠습니다. 자, 주로 패스트레이싱에서 사용하면 되고요. PMC 커널에서는 지금 이 AI 디노이저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MC는 사실 우리가 아직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패스트레이싱해서 AI 디노이저 사용하면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노이저라고 해서 그 모든 패스에서 이거를 디노이저를 지원하지 않는데요. 여기 뭐 채널이라고 보기보다는 채널도 말이 맞겠네요. 채널 또는 패스라고 볼 수 있는데, 멀티패스라는 것을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멀티패스, 뭐 오브젝트 아이디라든지 라이트 아이디라든지 또는 그림자만 따로 또는 반사만 따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들을 멀티패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처럼 렌더링 할 때 컴퓨터는 이 각각을 따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합쳐서 우리 눈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옥테인이 모든 채널에 대해서 디노이징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원하는 채널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인데요. 자, 뷰티 패스. 최종적으로 렌더링 된 걸 보통 뷰티 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퓨저. 디퓨저는 직접광과 간접광 모두를 디노이징 해주고요. 리플렉트. 반사에 있어서도 직접광과 간접광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션. 빛을 발산하는, 자기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뭐 가로등이라든지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디노이저를 지원해 주고요. 리마인드 뭔지 잘 모르겠고요. 자, 볼륨은 빛을 방출하는데 마치 안개 속에서 빛을 뿌리는 것 같은 게 볼륨인데, 구름을 표현하거나 안개를 표현하는 것들이 볼륨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디노이저가 지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옥테인 AI 디노이저의 개요였고요. 실제로 사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사용법은 좀 양이 많으니까 다음 영상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